오늘 저는 이 뜻깊은 행사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권나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참가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데모데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하는 2021 스포츠산업 창업 활성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창업보육 지원을 받는 스포츠 창업기업들 중 데모데이 예선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한 12개 기업이 창업 역량을 겨룰 예정입니다. 그럼 본격적인 데모데이에 앞서 진행 순서를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본행사는 참가팀 중 총 12팀이 모두 현장에서 발표를 하게 되고요. 현장 심사를 통해 시상식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 과정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라이브로 동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은 주요 내빈 소개를 시작으로 6개 초기 기업의 IR 발표 후 심사, 그리고 6개 중기 기업의 IR 발표 후 심사, 마지막으로 시상식으로 이어지겠습니다. IR 발표는 기업별로 7분 발표, 5분의 질의응답 형태로 진행되고요. 총 12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발표자께서는 시간 엄수를 부탁드리며 앞팀의 질의응답이 시작되면 다음 발표자는 안내에 따라서 대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1 스포츠업 데모데이 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6개 초기 기업의 IR 피칭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발표하실 창업기업 주식회사 바로온의 이명직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공면 구현 골프 플레이트인 리얼필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골프 좋아하시나요? 골프는 성인 기준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구기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평평한 골프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평평한 곳에서 골프를 연습해야만 할까요? 평평한 곳에서 하는 골프 연습은 벤치에 엎드린 채 팔동작과 호흡을 배우고 물속으로 들어가 수영을 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짧은 영상을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골퍼의 발밑을 보시면 평평한 면이 우면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평평하지 않은 곳에서도 골프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세계의 특허로 보호받고 있는 리얼필드는 허용화 중 200kg 중에 모듈이 여러 개 합쳐져 필드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공면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필드에서는 경사지에 따라 날아가는 공이 거리와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클럽의 선택과 거리의 방향의 오조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들은 개개인의 경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타인의 코칭이 어려우며 개인의 경험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 시간, 동반자, 날씨 등의 문제로 많은 필드의 경험을 쌓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소중한 경험을 이제 리얼필드가 제공합니다. 리얼필드의 보급은 새로운 커리큘럼으로 레슨 시장을 활성화시킬 것이고 일부 골퍼들에게 게임으로 취급받고 있는 스크린 골프를 리얼함으로 인한 위상을 격상시킬 것입니다. 이를 연습하기 위한 1인 사용자의 증가로 며칠 동안 증대할 것입니다. 경사지를 경험할 수 있다는 여러 제품들이 있었는데요. 평평하거나 볼과 경사지가 유기적이지 않아 아쉽습니다. 골프 혁신기업 바로온에서는 리얼필드의 활용을 극대화해줄 바로온 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골프의 필수 아이템 볼마커에 자이로 GPS 블루투스 칩을 삽입하고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골퍼의 스윙을 기록하고 지형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저장된 정보를 활용하여 영상 컨텐츠와 각종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저장된 정보를 리얼필드에서 불러와서 복원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바로온 앱의 보급 후에는 골프 선수와 아마추어 가리지 않고 전날 쳤던 라운딩을 리얼필드에서 복원하여 연습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12조 규모의 골프 시장과 636만 명이 골프를 즐기고 있습니다.
2020년 조사한 타당성 조사에서 수용도, 필요성, 차별성, 시장성 등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고 가격 안정성, AS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무상 AS 2년과 양산화 R&D를 통한 가격 절감으로 문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원의 수익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품 판매, 두 번째는 직영과 프랜차이즈. 바로원 앱의 도입 후에는 아마추어 영상 콘텐츠 활용과 아마추어 골프 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활동으로 이어진 축적된 유저와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광고, 부킹, 코칭 서비스 등으로 다른 수익 모델 또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장 진입 전략입니다. 평평한 골프장은 없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인플루언서들을 초청하여 SNS 활동을 할 예정이고요. 골프전 등의 골프 시뮬레이터 회사와 함께 할 것이고 직영 연습장을 운영하여 제품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2020년 정부 과제 사업인 제도전 성공 패키지를 시작으로 스포츠 대창업 사업을 현재 로우 파트너로 진행 중이고요. 20년 초반 시드 투자를 받았고 최근 신용보증기금으로 10억 보증을 유치하였습니다. 21년 11월 다음 달입니다. 저희 제품을 국내에 보급할 예정이고요. 이를 이용한 직영 연습장과 프랜차이즈 사업을 펼칠 것이고 어느 정도 안정화에 들어가게 되면 해외 진출을 시도하겠습니다. 골프 시뮬레이터가 도입된 이후 꾸준한 발전을 하고 있는 실내 골프 연습장과 스크린 골프장은 105,632개로 집계되었습니다. 23년 목표는 0.046%, 21년 목표는 0.046%, 22년 목표는 1.6% 48억입니다. 23년의 목표는 172억입니다. 바로원의 CEO를 맡고 있는 저는 맨사테스형과 MBA 동문회 사무총장을 역임하였고 현 사업에 특허 3개를 출원하고 3개를 등록하였습니다. 감사로 참여하신 유현진 회계사와 CTO 신재현님, 영업의 임정원, 기획의 김동우, 개발의 이병준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개발에 참여 중이신 박승복 대표와 고병훈 팀장, 윤영채 연구원께서 계약이 종료되는 11월 이후 저희와 함께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는 바로원은 3개의 특허를 기반으로 5개의 정부 과제 사업과 시드 투자, 신용보증기금으로 자금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청부도 음성군에 테스트가 공장에 있으며 4만 쇼트 보증에 금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종합평가 B의 특허 3개를 보유하고 바로원은 다양한 미래를 그리고 있으며 그 미래에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두 번째 기업의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 기업 주식회사 러브에그의 정석원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레저 매니아들의 놀이터를 만들고 싶은 러브에그의 정석원입니다. 저희 러브에그는 지난 2020년 9월 법인을 설립 이후에 다양한 취미들을 가진 크루들과 함께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 많은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많은 성과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성과는 2021년 6월 레저에 빠지다 1.0을 출시한 성과였습니다. 레저에 빠지다 1.0은 모바일 앱 기반의 레저 사업장의 현장을 특성을 고려하여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우선 개발되었습니다. 잠시 저희 사업장에서 이용되는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방역 체크인, 줄서기, 레저 이용하기까지. 저희는 올해 코로나 4차 대유행이라는 시기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2만이라는 값진 숫자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레저 산업의 발전과 워라밸 중시에 따라 레저에 관심이 많은 시대, 새로운 소비층인 MZ세대의 특징을 고려했을 때 레저 산업이 꼭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장에서 몇 가지 문제점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컨텐츠, 커뮤니티, 커머스가 단일화된 레저 전문 플랫폼이 없다였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레저를 이용하기까지 포털, 커뮤니티, SNS 등 평균적으로 3개 이상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정보 획득에 대한 시간이
다소 걸리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기존 레저 플랫폼들은 숙박과 체험형 상품으로 구성된 레저 상품만 단순 중개되고 있습니다. 레저 플랫폼들을,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종합 플랫폼들을 좀 살펴보면 레저 상품들이 한 20여 개 정도 살펴질 겁니다. 근데 그 중에 같은 사업장들을 좀 추려내보면 5개에서 10개 미만 정도 소비자들에게 소개되는 실정입니다. 근데 올해 저희는 이제 영업을 통해서 전국 수상레저 사업장들이 300여 개 이상이 운영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화가 없다입니다. 레저 산업은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는데 수상레저 사업장들은 수십 년 동안 변화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에 두 가지 문제점들을 겪고 이제 시설에 방문한 이용자들은 위의 사진처럼 다시 한번 불편을 감수하고 레저를 이용하고 돌아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결 방안으로 커뮤니티, 커머스, 시스템이 단일화된 레저 전문 플랫폼 레저에 빠지다를 제시합니다. 근데 여기서 레저 하면 떠오르는 플랫폼들이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레저를 대표하는 플랫폼 야놀자죠. 그래서 야놀자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국내 1위 업체답게 다양한 컨텐츠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살펴보신 것처럼 스포츠 레저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포츠 레저 정보를 좀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레저에 빠지다를 만들려고 합니다. 레저를 즐기기 위한 준비부터 이용하는 그 순간까지 앱 하나로 해결할 수 있도록 레저에 빠지다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레저에 빠지다 2.0은 중고거래 기능을 추가하여 출시하였습니다. 중고거래 기능은 당근마켓을 주요 기능을 벤치마킹해서 채팅 중심의 사업장 직거래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자사몰 랩바마켓도 11월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레저 활동을 위한 랩바마켓 전문 PB 상품을 생산 중이며 레저 이용자들의 레저 전문이 필요한 레저 전문 스포츠 브랜드를 입점하여 종합 레저 플랫폼으로서의 강점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저희가 경쟁사하고 레저 시장을 공유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향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대형 종합 플랫폼들이 케어하기 어려운 레저 시장의 니치 마켓을 저희 레저에 빠지다가 선점하였습니다. 저희는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이후 알맞은 레저 정보와 레저 용품을 추천하는 레저 AI 큐레이션을 연구 개발 중이며 레저 이용자의 불편함을 케어할 수 있는 레저 보상 시스템까지 개발하여 특허 출원을 하였습니다. 현재 강원도 춘천을 기반으로 지자체하고 레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레저 시스템도 함께 구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리텐션 확보와 다양한 요소를 가미하여 체험으로 왔던 소비자들을 찐 유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신개념 레저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시스템의 디지털화, 플랫폼화를 통해 대형 사업체만이 아닌 중소형 사업체도 담을 수 있는 레저 시설과 지역 상권이 공동 성장할 수 있는 사용자에게는 정확한 레저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레저에 빠지다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 안에 저희 레저에 빠지다는 레저 컨텐츠 1000만 개 이상을 만들어낼 것이며 지속적인 커뮤니티 활성화를 시켜 자사 커머스 매출과 광고 매출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현장에서 겪고 느낀 저와 저희 크루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장에 좋은 레저 종합 플랫폼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심사위원님들 앞으로 저희 레저에 빠지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계속해서 세 번째 발표 기업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테코리아의 정승일 대표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오테코리아 정승일입니다. 오테코리아는 2018년 10월 창업하였고 당해년도 법인 설립을 진행 중입니다. 사업의 목표로는 ICT가 접목된 세계 수중 장비 시장을 선점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대중화를 목표로 하는 수중 통신 장치의 보급과 함께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해종 레저 활성화,
그리고 문화 창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이빙 전문 커뮤니티 플랫폼 운영으로 해중 정보의 효율적 활용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지재권 현황으로 특허 등록 8건, 그리고 PCT, 디자인, 상표 총 12건의 지재권을 확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시제품 개발 현황으로 2020년 풀페이스 마스크 시작품을 완성하였고 가층음파 수중 통신장치 시작품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CPMS 실린더 압축 공기 무선 모니터링 시스템의 실용화된 장치를 완성하였고 우측에 풀체인지된 모델의 풀페이스 마스크 디자인과 기구 설계를 완성하고 당해년도 지금 현재 워킹 목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팀 멤버는 3명이고 협업 파트너 4개의 기업과 기관이 함께 연구 개발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스쿠버 다이빙의 실제적인 활동 사례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다이빙을 하는 수화로 소통하는 내용과 다이빙 사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서 발생된 사고 내용, 그리고 높은 탁도에서 위험한 다이빙, 산업장수사의 활동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의사소통을 위한 혁신적 방법과 스쿠버 다이빙의 첨단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판단하였습니다. 저희 아이템은 풀페이스 마스크와 외부 장치를 결합하여 패키지화한 아이템과 단독으로 기능을 발휘를 하는 싱글 아이템을 고루 갖추고 상품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풀페이스 마스크에는 인터랙션 시스템과 공기 밸런스 기능이 있습니다. 이는 풀페이스 마스크 내부에 각각의 센서에 의해서 생체 신호를 모니터링하고 외부 장치로 신호 전달하며 외부 장치에서는 알고리즘과 프로그램에 의해서 수정된 정보를 다시 마스크 내부의 골전달 진동판과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거나 경보하는 기능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핵심 아이템인 수중 통신 장비입니다. 기존의 통신 영역은 초음파 통신 방법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수중에서 가장 맑은 음성인 가층음파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통신 영역을 새롭게 만들어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을 기준으로 반경 20m에서 최대 30m까지의 모든 다이버들과 통신이 가능하도록 수중 통신존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80도 돌려주세요. 각자 이야기하는 게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자기만의 신념이 있고 그걸 전달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이 내용은 저희가 실제적으로 테스트한 내용이고 15m 거리에서 가층음파를 테스트한 내용입니다. 시장에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마스크 제품들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풀페이스 마스크가 있습니다. 풀페이스 마스크는 코와 입으로 동시 호흡이 가능하고 말할 수 있는 공간 구조를 가지는 장점을 부각시킨 수중 호흡 장비입니다. 주로 군수 산업용으로 개발되어 디자인이 굉장히 투박하고 고가의 가격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마스크들은 기계적 발전의 한계점에 도달하여 더 이상의 발전이 정체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마스크는 레저를 주안점으로 하는 미려한 디자인과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적용하였고 하단에 보호캡을 떼어내고 수중 정보장치 그리고 수중 통신장치, 촬영장치를 각각 연결하여 사용 범위를 넓혔습니다. 저희 풀페이스 마스크의 최종 디자인입니다. 여기 외부 장치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포함된 수중 정보 장치와 가층음파 통신 장치가 장착이 되고 내부 장치에 맥파 센서, 호흡 센서, 골전도 진동판, 앞전식 마이크로폰이 부착되도록 하였습니다. 저희는 특화된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모델에서 적용되는 제품의 기술은 가층음파 통신 장치, 그리고 공기압 밸런스 장치, 인터랙션 시스템 등이고 여기에 다 특허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11월까지 워킹 목업을 마무리하고 테스트 후 2022년 보안 작업과 양산 준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 세계 시장의 활동자는 스쿠버 다이빙 활동자는 7천만 명, 그리고 전문 스쿠버가 1,000만 명, 미주 시장에만 400만 명 정도가 분포되어 있어 미주 시장을 주력으로 하는 마케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초기 시장 진입 전략으로는 SNS 블라인드 마케팅과 인디고고 킥스타트를 이용한 크라우드 펀딩을 계획하며 해외 시장 진출 후 국내 시장 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측 박스에 보시면 저희 풀페이스 마스크는 개당 100만 원, 그리고 수중 통신 장치는 개당 60만 원 정도, 그리고 킥스타트와 인디고고 합산하여 매출은 크라우드 펀딩에서 40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금 조달 방법으로 시제품을 기초로 하는 투자 유치와 보증기금, 자기자본 한 2, 3억 정도를 하여 초기 양산 자금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저희 제품의 초기 출시 후 3년이 도래되는 연 매출은 1,0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향후 10년 내 글로벌 MS 5%를 점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비즈니스 맵의 총체적인 내용들을 기록을 해봤습니다. 저희는 기술 개발을 함에 있어서 기술 지원기관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고 14종의 아이디어와 12종의 지재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5차년 개발 계획, 신제품 개발 계획을 완료하였고요. 지금 제품 출시 후에 커뮤니티 플랫폼의 운영까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플랫폼은 저희 정보장치에 의해서 로그북을 제공하고 사용자에게 로그북을 적용하고 과거의 그 싸이월드처럼 그러한 내용의 자기 공간을 만들어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제공한 후에 그 정보들이 해중 생태계나 해중 관광지도, 해중 폐기물 등 공공정보로 활용될 수 있고 이 내용들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다양하게 가져올 수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네 번째 발표 기업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스페이스워의 박민경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형 메타버스 스포츠 드론 스페이스워 배틀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MZ 세대들은 찐 문화에 열광합니다. 뭐 사지, 뭐 먹지, 뭐 하지 등 하루 일과가 검색으로 시작해서 검색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검색에서도 새로운 것을 갈구하고 있는 요즘 세대들은 문화와 액티비티 이런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트위터가 나왔을 때 혁명이라고 생각했고 혁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지금은 넷플릭스나 틱톡까지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갈증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콘텐츠들 중에서 액티비티에 대한 부분을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쯤은 보셨을 법한 사진들입니다. 테크볼, 제트슈트, 플라잉 슈트, 그리고 마지막은 익스트림 스포츠입니다.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술래잡기라고 하는데 익스트림이라고 붙었습니다. 술래잡기라고 하면 어린아이들의 전유물이었던 그런 놀이가 하나의 스포츠로 승화되어 지금 해외 시장을 달구고 있습니다. 20초간 야마카시와 같이 점프를 하고 뛰고 날며 그 시간 안에 술래에게 잡히지 않으면 이기는 경기로 승화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계의 스포츠 시장들이 기존의 문화가 아니라 새로운 트렌드나 새로운 스포츠 시장을 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중에 미국과 유럽의 에어스포츠 시장을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시즌이 있고 경기, 선수를 키우고 있는 이 에어스포츠 시장을 저희 한국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을까? 네, 국내에 에어스포츠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경기들이 있지만 좀 전에 보셨던 화면과는 굉장히 비주얼적으로도 규모적으로도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벤트 형태로 해서 잠시 열렸다 닫히는 이런 스포츠가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처럼 정규 리그와 시즌을 가지고 스포츠 시장으로서 선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을까라는 고민에서 저희는 저희 플랫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AR 기술과 ICT 융복합 게임으로 저희가 만든 것은 그냥 단순히 빠르게 달리는 레이싱이 아니라 드론이 이용할 수 있는 속도나 스피드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게임성을 접목하였습니다. 자체 개발한 라이다 센서랑 게이트웨이를 입력하고 게이트웨이를 통과할 때마다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서버와 통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서버에서는 드론이 여러 대가 있다 하더라도 각각의 객체를 인식할 수 있도록 UW 센서라든가 여러 가지 통신 장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자체 개발한 드론을 이용한다면 게이트웨이를 통과할 때 AR 기능으로 증강현실에 대한 그런 경기장의 모습들이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은 왼쪽에 게이트가 3.5m와 2m짜리 게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저희가 개발한 드론을 이용해가지고 고글을 끼고 보게 되면 실제 왼쪽의 화면이지만 오른쪽과 같은 이미지를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기장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증강현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뭐 동굴이라든가 우주라든가 여러 가지를 접목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은 저희가 1차 개발이 아니라 2차 개발 영상에 대한 부분을 잠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러 대의 드론이 동시에 날게 되는데요. 동시에 날아가서 게이트를 통과하면 게이트의 색상이 변합니다. 센싱을 통해 가지고 점수를 획득하고 있는 부분인데 기존의 드론 레이싱 같은 경우는 관중들에게 보여줄 비주얼적인 부분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랩타임으로만 순위를 정했기 때문인데요. 저희는 센서나 LED 같은 색상으로서도 관중들에게도 볼거리를 제공하고 전광판을 통해서 스코어링을 실시간으로 통하고 그리고 드론이 갖고 있는 영상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는 전광판과 연결해가지고 관중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관중들도 모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경기가 되고 자동차 형태로 저희가 코스를 주게 되면 자동차가 이동을 하면서 도망을 다니는 형태가 되는데요. 지금 현재 앞에서 보셨던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먼저 죄송합니다. 예. 자동차 모양은 앞쪽에서 보여드렸는데요. 예, 지금 보시면 왼쪽에 있는 사진입니다. 지금 통과하는 고리가 조금 많이 있지만 저것보다는 작은 고리들도 있습니다. 네, 저희는 프로바이더로서 리그를 기획하고 제작하고 대회 규정이나 e스포츠에 대한 컨텐츠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코스나 난이도들을 다양하게 조작할 수 있고 초급자, 중급자, 고급자들이 모두 다 와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저희는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e스포츠 형태이지만 게임성과 실제 오프라인에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엔터테인먼트적인 융합 컨텐츠로서 온라인 게임으로 본다고 하면 스타크래프트 같이 영역을 저희가 선점을 해서 이기는 경기로 AR 기술과 융목학 기술을 이용한 액티비티 스포츠입니다. 네. 유럽과 지금 미국에는 굉장히 많은 경쟁자들이 있습니다. 벨기에, 두바이, 미국 등 대표적으로 지금 경기가 매년 10번에서 많게는 30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자체 경기장을 소유하고 있고 리그나 시즌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선수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시장에 지금 진입을 하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DRL이라고 하는 드론 레이싱 리그는 1년에 10번에서 최대 30번 그리고 유럽 시장까지 지금 접수를 하고자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 외에도 DR1이나 멀티그룹 같은 경우는 드론 레이싱에 대해서 매년 저희가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DRL은 1년 130만 달러, 하나로 160억 정도 되는 금액을 매출로 내고 있고 총 자본금도 많이 있는데요. 지금 로키드 마틴이나 이런 쪽에 스폰을 받은 상태입니다. 네. 저희는 드론 챌린지나 컨텐츠 개발 그리고 영상에 대한 저작권 그리고 실시간 스트리밍, 라이센스, 스폰서십, 유지보수 같은 것들로 수익 모델을 잡고 있습니다. 미니게임 형태로 저희가 스포츠를 했을 때 학생들과 대회 유치를 해봤던 사진이고요. 전 세계의 드론 게임을 즐기고 있는 유저는 100만이 넘습니다. 네. 현재는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 집중을 했는데요. 올해는 지금 8천만 원 정도의 매출 그리고 지금 추가로 1억 정도의 매출이 날 예정이고요. 예. 2022년에는 소규모로 국내 시장은 13.5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당장 다음 주 주말부터 진행되는 순천에서 드론 레이싱 리그 배틀이고요. 지금 경기장 디자인과 포스터 사진입니다. 이미 1월 달에 CES 온라인 전시와 MWC 바르셀로나 온라인 전시를 마쳤고 엊그제 저희가 그랜드 챌린지에서 해외 바이어들과 21개 기업과 미팅을 마쳤습니다. 9월 30일부터 진행했던 도쿄 게임쇼에서도 중국 회사들과 지금 코어 얘기를 하고 있고 캐나다 회사가 지금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저희가 또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저작권 등록, 특허 등록, 중국 특허, 미국 특허 모두 다 취득하였고 상표권도 8가지 정도 갖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에 있는 항공학교와 MOU도 진행이 완료됐습니다. ISO와 기업부설 연구소 마무리되었습니다. 저희 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넥슨 게임 개발 출신의 CTO 분과 연세대학교 머신러닝 박사님 그 외에도 다양한 저희 맨파워를 갖고 있는 팀원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는 투자금 10억의 기술 개발에 대한 부분과 홍보 마케팅 영역에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발표평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5번째 발표 기업 ST컴퍼니의 홍성대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습관, 삶을 바꾸는 시작, 스마트 브리드웨어의 ST컴퍼니입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위한 5분 투자,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호흡 훈련입니다. 우리는 지금 일상생활의 식생활의 변화, 그리고 많은 움직임이 적어짐으로써 점차 나이가 들면서 근손실이 50% 이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 산소를 섭취하는 폐활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어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현상들이 기저질환이 발생되는 분들이 호흡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호흡 훈련은 매일 5분만 하더라도 고혈압의 감소, 그리고 수면 무호흡증과 그리고 코골이의 30% 이상이 개선이 된다는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숨만 잘 쉬어도 치매라든지 그리고 이런 노인성 질환에도 경감이 된다는 과학적인 연구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호흡에 관련된 부분들이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왜 안 되냐라는 부분들은 아직까지도 큰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도 촛불 끄기라든지 그리고 구슬 올리기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에 대한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이 호흡이 그동안 중요성을 잃지 않았고 돈이 되는 그런 의술만 그리고 그런 기기만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19년부터 개발이 시작되었고 호흡이 중요하게 되는 코로나 시대에 호흡에 대한 이슈는 점점 증가가 되었고 저희는 이런 부분들이 흡기, 오기, 그리고 폐활량, 그리고 동시에 게임과 같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을 해내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호흡 훈련이라는 그리고 호흡 데이터라는 걸 갖고 처음 빅데이터 기반의 시스템을 만들어내었고 스마트폰과 같이 디바이스와 연결하여 호흡 훈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이용자들이 오랫동안 호흡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스마트폰 앱과 그리고 게임을 같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시간으로 호흡의 변화 그리고 훈련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클라우드 서버 기관으로 넘어가서 개인의 그리고 기관에 포함된 인원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토콜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보신 것처럼 저희는 이런 산소의 호흡 훈련의 측정과 그리고 훈련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부분들이 산소 포화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축적이 되었고 이런 부분들이 비말로 같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UV 살균을 통해서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을 배로 할 수 있는 기능을 하드웨어에 넣었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들이 가정에서 그리고 기관에서 그리고 병원에서 같이 할 수 있는 항균 그리고 개인 필터를 만들어서 그 상황에 맞게 호환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저희가 하드웨어로 구축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앱을 통해서 폐활량 측정 그리고 나의 폐활량의 분석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호흡근 보이지 않는 횡격막의 힘이 어느 정도에 되는지에 대한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이분들이 개개인의 게임을 할 수 있는 저항 정도를 추천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통해서 나의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을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그동안 이런 부분들을 IRB 승인을 받아서 병원에서 일반인 뇌졸중의 환자 그리고 일반인 300명 이상을 대상으로 그동안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그리고 기존의 제품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2배 이상의 효과가 나오는 부분들을 IRB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제품과 비교를 해봤을 때 2배 이상의 효과를 봤었고 현재는 강남 세브란스의 암 환자들을 위한 방사선 종양학과와 협업을 통해서 방사선 치료를 하는 암 환자들에게 효율적인 호흡과 관련된 연구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 보신 것처럼 추가적으로 국가대표 선수들에게도 후원이 돼서 스포츠 선수들의 호흡에 맞는 부분들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개인과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의 개인 버전 그리고 기관 버전을 통해서 개인과 기관의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반의 호흡 프로토콜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의 장점인 부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2가지 방향의 투트랙을 지향합니다. 첫 번째는 환자와 그리고 일상생활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호흡 훈련. 2번째는 엘리트 체육 그리고 생활체육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기록을 트레이닝 방향의 호흡을 할 수 있는 투트랙으로 준비를 하면서 하루 5분을 통해서 일상생활의 건강 그리고 선수들의 그리고 생활체육을 하는 선수들의 기록에
경신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처럼 디바이스도 헬스 부분들과 그리고 트레이닝 부분 두 부분으로 구성이 좀 되어 있으며 현재 엘리트 스포츠와 고령자용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제품 말고도 두 가지 제품을 현재 추가적으로 동시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제품은 측정이면 측정 그리고 훈련이면 훈련 양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측정과 훈련을 동시에 할 수 있고 디지털 블루투스를 통해서 이 부분들이 앱을 통한 확인 방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새로운 시장을 창출을 해내었습니다. 그리고 기관에서도 금연이라든지 치매 영역에서 기관 버전을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개인 스마트폰 외에도 태블릿 그리고 40인치 모니터, UV 살균 그리고 키오스크 관련된 하드웨어를 구성을 해서 기관에서 체험할 수 있는 버전을 현재 하드웨어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호흡 재활 그리고 호흡 훈련을 기반으로 해서 병원 그리고 점차 고령자 체육 쪽의 연도별 그리고 이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파트너들과 이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걸 통해서 첫 번째 비즈니스 모델은 현재 의료기기 2등급 기능 회복 훈련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2021년 12월 올해 의료기기 인증으로 획득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이 병원에 나오는 수가, 폐질환, 그리고 심장, 호흡재활 치료와 같이 수가를 받을 수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현재 저희가 올해 7월 와디즈 2800%를 성공을 하였고 와디즈를 보고 일본 기업이 저희한테 제안이 와서 9월 달에 일본으로 수출이 되었고 현재 저희 제품이 일본의 마쿠아케 크라우드 펀딩에 오픈을 하기 위해서 일본과 협업 중으로 11월 중에 마쿠아케 오픈을 현재 목표로 좀 두고 있고 그 마쿠아케 오픈에 대한 부분들은 1000대 이상에 대한 부분들을 일본 기업과 협업으로 지금 목표를 좀 두고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 영역에서는 프로 구단, 프로 선수 그리고 육상, 수영 등과 같이 필요한 부분들의 협업을 통해서 스포츠 영역에서도 트레이닝 기구로서 충분하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료뿐만 아니고 조달, 그리고 운동, 생활체육, 금연, 그리고 치매 각 영역의 부분들에 있어서 저변을 점차적으로 마케팅을 통해서 확대를 좀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불모지였던 호흡에 대해서 저희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고 사업화를 하였고 그리고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해서 매출이라든지 성장에 대한 기본 터전을 마련했다고 생각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제가 부족한 자금적인 어떤 투자를 통해서 훨씬 더 속도를 내고 매출에 더욱더 박차를 할 수 있는 연도별 비즈니스 플랜이 다음과 같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재활 영역에서 한 20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석사부터 박사까지 근무를 하였고 이런 부분들이 기본의 어떤 충분한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다양한 인증과 특허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품의 신뢰도를 점점 늘려가고 있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5번째 발표 기업의 발표를 들으셨습니다. 이제 초기 기업의 마지막으로 6번째 발표 기업인 주식회사 팩토리캠프 양재욱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팩토리캠프 비베이트 대표 양재욱입니다. 영상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네, 저희는 낚시 루어 그리고 용품을 만드는 회사고요. 저희 비베이트는 본능이라는 동물의 본능이라는 주제 그리고 테마를 가지고 브랜딩을 하고 있습니다. 짐승을 잡으려면 짐승이 되어라 이런 슬로건을 제가 가지고 있고 이렇게 자연을 이해하는 사람이 자연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브랜딩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상어는 3kg밖에 사람의 피냄새를 맡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류는 사람과 다르게 또 여러 가지 오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특별한 감각기관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제품 개발했던 제품인데요. 루어라고 하죠. 미끼인데 피를 흘리는 그런 루어를 저희가 이제 만들었고요. 피에는 물고기들이 좋아하는 어떤 후각적인 자극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스포츠 피싱은 최근에 계속 그 시장이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뭐 글로벌 시장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을 예를 들면 뭐 도시어부라든지 이런 부분들 미디어를 통해서 그 초보자 그리고 중급자들이 많이 이제 유입을 하고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초보자 그리고 중급자 시장이 이렇게 커지면 커질수록 그 뭐 시장은 커지지만 막상 이제 그분들이 낚시를 하게 되면 그 물고기를 뭐 잡지 못하고 꽁치거나 아니면 뭐 그냥 돌아오는 길이 좀 허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그 물고기가 좋아하는 루어나 미끼들을 저희가 이제 만들면 초중급자들도 쉽게 이제 고기를 잡을 수 있고 또 그리고 이 시장에 또 정착을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캡슐을 루어에 넣고 물에 던지면 루어가 그 물하고 닿는 순간부터 후각적인 이제 냄새를 풍기고 물고기를 이제 유인을 합니다. 저희는 제가 제품 개발을 하기 전에는 일단 동물들에 대한 습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관찰을 하고 연구 개발을 하는데요. 동물들을 자세히 보시면 항상 먹이 사냥을 하기 전에는 약한 개체를 먼저 고릅니다. 뭐 죽어가는 뭐 개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병에 걸린 개체라든지 아니면 새끼라든지. 그래서 숨어 있다가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저희가 모티브를 해서 제품을 개발을 하고 있고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그 캡슐 같은 경우에는 우리 흔히 먹는 발포 비타민 이제 시트루민도 있는 발포 비타민을 2mm 캡슐로 만들어서 물고기가 좋아하는 후각적인 냄새 그리고 자연 친화적인 색소를 넣어서 물과 닿는 순간 발포를 하게 되는 그런 캡슐입니다. 이게 이제 그 루어에 들어가게 돼서 물과 닿는 순간부터 이제 발포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요. 이런 그 후각적인 부분들이 좋다라는 부분들은 다른 경쟁사들 해외에 있는 경쟁사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해서 나오는 제품들이 저런 그 스프레이 타입 그러니까 뿌리는 거죠. 스킨에다가 이제 루어 스킨에다 뿌리는 건데 문제는 물속에서 몇 번 하면 피부에 있는 것들은 금방 다 없어집니다. 하기 때문에 지속성이 상당히 떨어지죠.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캡슐을 루어에 장착하기 때문에 캡슐이 녹는 그 시간까지는 저희가 후각적인 부분들을 이제 보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막 스프레이를 뿌리는 게 아니라 캡슐을 넣어서 또 낚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편리성을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저희 킥스타터를 통해서 저희가 처음에 저희가 올렸고요. 2주 만에 저희가 이제 완판을 하고 이 부분 통해서 미국에 있는 CNBC에서 저희가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제품이 좀 재밌는데 방송에 한번 출연해 줄 수 있냐 뭐 이런 제의를 받기도 했었고요. 저희가 단순히 어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해서 제품을 출시하지 않고요. 저희는 미국에 있는 토너먼트 선수들한테 제품을 다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충분히 거쳐서 이제 제품을 출시를 하는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친구들하고 낚시를 갔는데 친구들보다 난 한 7배 정도 많이 잡았다. 이 제품 언제부터 출시하느냐 이제 뭐 그런 내용이고요. 저희 미끼 제품뿐만 아니라 저희가 하이 브랜드해서 다양한 용품들을 지금 같은 어떤 슬로건을 가지고 만들어내고 있고요. 처음엔 저희가 이제 한 가지 제품이었는데 올해 저희가 이제 6가지 신제품을 저희가 이제 출시를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캡슐 타입만 저희가 있었었는데요. 사용성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저 젤 타입이라든지 이제 저희가 지금 또 준비하고 있는 제품들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매출적인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웨어 쪽에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쪽 저희가 지금 제품 브랜딩을 또 하고 있고요. 낚시 용품들. 지금 최근에 지금 이제 이거는 한국하고 일본 저희가 겨냥을 해서 만든 제품인데 그 두 종류를 대상으로 만든 제품이고요. 지금 출시한 지 지금 며칠 안 됐는데 하루에 한 2,000개 정도 나가는 그런 지금 제품입니다. 저희 올해 근데 생산량이 6만 개가 한계여서 내년에는 10배수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낚시 인구 시장은 한 5억 명 정도 되는 시장을 가지고 있고요. 미국만 해도 한 5천만 명 정도 가지고 있는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 타켓 시장은 이제 미국과 일본 시장을 저희가 주 타켓을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한국 시장을 같이 좀 보고 있고요. 저희가 해외 진출을 위해서 일본 시장하고 그리고 미국 시장의 박람회에 계속 참가를 해서 그런데 중간에 좀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2018년도고 2021년도인데 2달 전에 이제 미국 다녀와서 미국에 있는 많은 이제 브랜드사들하고 저희가 협력을 이제 좀 맺기로 했고요. 가장 큰 유통사인 이제 베스프로샵 그리고 가장 뭐 농구로 치면 NBA라고 보시면 되는데 FLW하고 저희가 관계를 제가 맺었고요. 저희가 이게 글로벌 타겟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초기부터 저희는 이제 해외 특허 좀 계속 저희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왔고. 일본하고 미국 그리고 국내의 특허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이게 뭐 피를 흘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플루언서들이 그 제품을 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그게 어떻게 또 제가 판매 전에 그 좀 이렇게 그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고요. 이 제품 출시 안 했는데 자기가 한번 써볼 수 있냐 해서 저희가 실제 보내줘서 라콤룸에서 이렇게 찍어서 보냈던 사진들이고, 그 저희가 어떤 퍼포먼스적인 부분이 있는데 제가 뭐 물고기도 낚아야 되는데 사람도 낚아야 됩니다. 그게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유튜버들이 자기 콘텐츠 삼아서 제품을 이렇게 올리기도 했고요. 저희 회사가 직접 B2C로 저희가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는 총판 개념으로 해서 제품을 판매를 하는데, 현재 지금 한국 총판이 구축돼 있어서 판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일본 총판 저희가 계약을 했고요. 지금 이제 콜롬비아하고 스웨덴도 지금 총판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이제 비전이라고 하면 지금 해외에서 특히 이제 유럽 시장하고 일본 시장을 이제 공략하다 보니까 그 친환경에 대한 이슈가 사실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모든 99.9%의 미끼는 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소재 개발을 지금 하고 있고요. 한 60% 정도 지금 진척이 있는데 사람이 먹을 정도로 좀 친환경적인 그런 소재 개발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일본 수산청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미끼를 제공해주면 저희가 낚시 분야뿐만 아니라 그 업 관련된 미끼까지 저희가 진출할 수 있다면 저희 매출에 많은 좀 성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제 2부 발표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스포츠 창업 중기기업 6팀의 IR 피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주식회사 엑스크루의 곽상준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전 세계 현지 크루와 함께하는 글로벌 투어 액티비티 플랫폼 심광섭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엑스크루는 고객 취향에 특화된 투어 액티비티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원하실 경우 평소 즐겨 하시는 등산, 캠핑, 낚시, 요가 등 다양한 액티비티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투어 상품을 직접 기획하고 설계하여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저희는 크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엑스크루는 현재 2,500명의 크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크루분들이 여태까지 생산한 총 상품의 개수는 7년간 누적 1만 개에 달합니다. 그럼 이 크루분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시는지 간단한 영상을 통해서 예시로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저희 크루분들이 부산시와 함께 진행했었던 부산 오션 스포츠 크루라는 행사의 영상이고요. 지금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크루분들은 개인적으로 상품을 기획해서 판매하기도 하지만 저희 엑스크루를 통해서 지자체와 협력하여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영상 시청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엑스크루는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회원수를 비롯한 주요 지표에서 작년 대비 200%, 평균 200% 이상의 성장을 기록 중에 있고요. 또한 매출 증가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6월까지 460%라는 매출 성장을 기록하였고요. 근데 의아한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코로나19의 여파로 전 세계에서 여행사들이 줄줄이 폐업을 하고 있는 와중에 어떻게 유독 엑스크루는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압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저희는 소규모 자유여행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화된 여행 상품이 무려 1만 개나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특화된 1만 개의 상품을 저희 크루분들이 직접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큰 어려움 없이 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의 자랑스러운 크루분들 함께 사진으로 만나보고 계시고요. 이 사진에 있는 크루분들을 포함한 2,500명의 현지 크루들이 생산한 1만여 개의 액티비티 상품들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희는 서울, 부산, 인천 등 각지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현지 크루분들이 계십니다. 이 현지 크루분들은 현지인들만 알 수 있는 특별한 장소 그리고 특별한 경험들 그런 것들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성을 가지고 상품을 설계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패키지 여행객들 대비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것이 저희 상품의 특장점이고요. 또한 저희는 취향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영상 기반으로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예전에는 이미지 기반으로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었는데 기존 이미지 기반에서 이렇게 영상형으로 전환한 뒤에는 고객들의 체류 시간이 평균 5초에서 30초로 그리고 구매 전환율이 7%에서 무려 14%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저희 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CEO 곽상준님을 비롯하여 이영근님, 백종근님, 김기성님 모두가 각자의 분야에서 10년 이상 고도화된 기술을 쌓은 베테랑들이 팀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켓 현황과 함께 저희 기회를 한번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항공권을 예약할 때는 모바일로 예약을 진행하는 비율이 46%가 된다고 합니다. 또 호텔을 보시면 그 비율이 무려 24%나 됩니다.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유독 여행 액티비티 시장에서는 모바일 예약률이 고작 8%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만큼 92%의 시장이 저희한테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는 앞서 보신 바와 같이 모바일에 특화된 그런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굉장히 큰 기회를 보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규모를 보자면 전 세계적으로 투어 액티비티 시장이 200조 원 규모의 시장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점을 보시자면 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는 시트립이라는 업계 1위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트립이라는 점유율 1위 업체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고작 3.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시장에서는 아직 절대적인 강자가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된 이슈 사항은 앞서 충분히 설명드린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말씀드렸던 200조 원 시장에서는 투어와 액티비티 상품은 물론 티켓 시장까지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사실 이 시장 내에서 티켓 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사실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매우 빙산의 일각 정도로 작은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다른 경쟁사들의 경우 현재 이 비좁은 티켓 시장에서 박터지게 싸우고 있는 그러한 형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저희는 10,000개나 되는 압도적인 상품 수를 기반으로 경쟁사가 없는 블루오션 영역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 저희는 국내를 포함한 아시아 시장을 우선적으로 공략하여 평균 15%에 달하는 수수료를 기반으로 2024년까지 300억의 매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크루라는 개념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크루분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순하게 판매 중개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품 기획도 도와드리고 마케팅도 지원해드리는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다른 판매 중개 플랫폼과 굉장히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저희의 장점으로서 저희 플랫폼에 상품을 업로드할 경우 API 연동을 통하여 여기어때 등 국내외 5개 OTA 플랫폼에 동시다발적으로 상품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2업체를 앞으로 계속해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하여 저희 2024년까지 해외 크루를 50만 명 모집하겠다라는 목표와 함께 3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재 10억 원의 투자 유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저희는 2025년까지 M&A를 통하여 엑시트를 달성한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요. 보시는 표를 보시면 저희가 추구하는 그 체험형 액티비티 시장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업체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게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저희가 꼼꼼한 자금 운용 계획까지 마련을 해두었고요.
자세한 내용은 별첨된 투자금 활용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시간이 잠깐 남은 관계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자면 총 10억 원 중에서 저희가 8억 원은 저희 핵심 타겟을 대상으로 마케팅 비용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나머지 2억 원은 저희의 상품과 플랫폼을 고도화하기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네, 당신이 꿈꾸는 액티비티의 모든 것 엑스크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분을 발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아날로그 플러스의 오하람 이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사이클 전문 브랜드 크랭크를 제조하고 있는 저희는 아날로그 플러스 주식회사, 그리고 저는 마케팅 이사를 맡고 있는 오하람입니다. 네, 헬멧은 무엇보다 안전을 위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헬멧을 구매하실 때 오로지 안전성만 따질까요? 무게를 고려한 디자인, 안전성,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 고객들은 실제로 구매 하나를 할 때에도 이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하고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는 프리미엄 헬멧 브랜드들은 디자인적인 매력도나 안전성은 갖췄지만 복잡한 유통구조나 브랜드 피로 인하여 고가의 가격에 포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안전하고 좋은 디자인을 가진 헬멧이 꼭 비싸야만 하는가라는 틀을 깨고 합리적인 가격의 사이클 브랜드 헬멧 브랜드를 크랭크라는 것을 런칭하였고, 그 결과 첫 번째 펀딩에서부터 1억 이상의 펀딩을 성공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가격적인 요인은 알겠는데 정말 안전해? 정말 디자인적인 매력도가 있어? 저희는 첫 번째 헬멧이 나올 때까지 약 2년간의 R&D를 거쳐서 다양한 헬멧의 기구와 각종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안전적인 것은 물론이고 합리적인 통풍구와 합리적인 무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였고, 실제로 생산 공장과의 MOU나 독점 계약 체결을 통해서 안정적인 제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이나 유럽에 대한 안전 인증 모두를 획득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디자인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자전거 헬멧이라는 크랭크라는 것을 런칭한 이후에 네이버 등 각종 포털서에서 이 헬멧 인기 브랜드를 꾸준히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밑에 보시는 그래프처럼 크랭크 헬멧이라는 제품 자체를 검색하는 그 유입량이 굉장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4점 평점, 평균 평점 4.7점, 총 리뷰 2만 개 이상의 제품 고객들의 리뷰가 입증하듯이 저희 제품 헬멧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저희가 헬멧뿐만 아니라 어페럴이나 고글,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다양한 제품군을 출시함으로써 재구매 고객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이를 통해 크랭크가 제조한다면 기능적이나 디자인적인 면에서 만족하고 그에 대한 제품을 입증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기존 시장의 틀을 깬 마케팅이었습니다. 기존의 자전거 브랜드들은 굉장히 초고가의 시장이나 사이클 선수들에게만 협찬을 하고 진행을 하는 그런 엘리트 마케팅을 진행했다면, 저희는 자전거를 이제 막 시작하고 있고 브랜드에 대한 선입견이 없는, 즉 자린이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크랭크는 처음 자전거 헬멧을 살 때 가장 사기 좋은 헬멧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라이딩 전문 서포터즈 크랭커라는 앰베서더 활동을 진행을 하면서 자전거 매니아분들을 유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저희가 그냥 단순히 유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 그 매니아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에어로 헬멧이라는 기술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좀 더 고도화된 헬멧을 같이 런칭을 함으로써 자전거 매니아분들도 충분히 같이 즐길 수 있는 브랜드로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이는 저희가 단순히 그냥 자전거 헬멧을 만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니즈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통해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자전거 시장의 새로운 틀을 구축하였습니다. 기존에 있는 자전거 헬멧 브랜드들은 주로 오프라인 시장과 오프라인 마케팅에 치중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서 굉장히 온라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고, 직접적으로 저희는 영상 제작 시스템들을 다 갖추고 있음으로 인해서 MZ세대와 그리고 해외 유입의 효과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언더바라는 저희가 새로운 브랜드를 구축함으로 인해서 하이엔드급 브랜드와 그래서 브랜드를 다각화하고 전 타겟층을 공략할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자전거 시장은 연간 약 1억 대 유통이 되는 연간 80조 규모의 시장입니다. 실제로 코로나 이후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기도 한데요. 특히 퍼스널 모빌리티가 대중화됨으로 인하여
그런 특히 포스트 산업, 후방 산업이 계속적으로 고도화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21년 초 앞서 말씀드린 온라인 마케팅을 기반으로 해서 동남아시아 4개국에 먼저 진출을 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상반기에만 약 연간 5억 이상의 매출을 동남아시아에서만 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올 가을에 킥스타터와 아마존 유럽을 통해서도 본격적으로 미주, 유럽 시장에 진출할 예정입니다. 저희 크랭크라는 브랜드가 본격적으로 알려진 2020년부터 저희 매출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해서 2020년엔 27억, 2021년에는 50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30억 정도를 달성한 상태입니다. 또한 저희는 매년 100%의 성장을 위해서 100억 정도의 목표를 예년 목표의 매출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헬멧만 잘 만들고 옷만 잘 만드는 아날로그 그런 스포츠 기업은 아닙니다. 사실 저희는 삼성전자 C랩에서부터 스핀오프한 기업인데요. 저희는 삼성전자에서 배웠던 그런 IT 기술을 중심으로 헬멧을 쓰는 고객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바로 커뮤니케이션, 듣고 말하는 기능에 집중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저희 스마트 헬멧, 커뮤니케이션 헬멧에는 4가지의 기술이 있습니다. 주행 중에도 편리하게 음성을 할 수 있는 보이스 어시스턴트, 그다음에 주행풍을 줄이고 사용자의 목소리만 정확하게 캡처하는 보이스 캡처, 그다음에 저전력 회로 기술, 그리고 헬멧 어디에서도 모듈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발포 사출 기술인데요. 그 기술의 내용은 굉장히 간결하지만 그 기술의 질은 결코 간단하지 않고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헬멧, 스마트 헬멧에 곧 런칭되는 영상들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사실 저희가 이 헬멧은 원래 판매되고 있는 디자인에 이렇게 약간의 스마트 기능을 업데이트하여 개발된 헬멧들입니다. 시장에 기존에 스마트 헬멧이 없을까요? 아니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마트 헬멧들의 매출이 크지 않았던 이유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헬멧의 3요소, 안전성, 가격, 디자인 이 3가지를 모두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있는 헬멧들은 그냥 IT 기술만 계속 가지고 있고 자전거 시장이나 자전거 시장에서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요소들을 자꾸 부가적으로 하다 보니 결국엔 예쁘지 않고 디자인적인 매력도가 떨어지고 굉장히 무거운 헬멧이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합리적인 100달러 내외의 300g 이내의 300g 내외의 헬멧 그리고 기존에 이미 성공했던 디자인을 기반으로 자전거 헬멧, 스마트 헬멧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커뮤니케이션 헬멧, 스마트 헬멧을 위해서 각종 특허 등록 및 상표 출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예로 2018년 대한민국 8명 특허 대전에서는 대통령상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저희는 2016년 11월 삼성전자 C랩에서 스핀오프한 기업으로서 주요 4명 그 헬멧을 제조하고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있는 주요 임원 4명 외에도 총 15명의 임직원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트렌드를 따라가는 기업이 아닌 트렌드를 만드는 크랭크, 그리고 이것을 저희가 만드는 아날로그 플러스 주식회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중개기업 2번째 발표팀 발표를 만나보셨고요. 계속해서 3번째 발표 기업 주식회사 라이클 컴퍼니의 정다움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주식회사 라이클 컴퍼니 정다움입니다. 국내 아웃도어 장비 시장은 연간 12조 원이 거래될 정도로 매우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 캠핑과 자전거로 대표되는 아웃도어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캠핑은 연간 성장률이 200%에 달할 정도로 높은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다수의 기업이 이런 아웃도어 시장에서 렌탈 서비스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REI는 미국 전역에 140개 이상의 아웃도어 유통 체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매출이 3조 원을 넘어설 정도로 높은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라이클은 이런 아웃도어 장비 시장에 침투하기 위해서 단기 렌탈 그리고 장기 렌탈, 구매를 목적으로 하는 리스로 크게 3가지 상품으로 나눠서 현재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고요. 전체 거래액에서 저희가 차지하는 수수료 비율은 약 30%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라이클은 누적 20만 다운로드를 기록한 모바일 앱과 웹 서비스로 나눠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고객들은 원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한 뒤에 장비를 빌린 날짜를 지정하고 그 날짜에 빌릴 수 있는 장비들이 리스팅되면 결제부터 예약까지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 라이클 서비스의 경쟁력은 크게 3가지입니다. 저희 서비스의 모토이기도 한데요.
가장 다양한 상품들을 철저하게 관리하여 고객들이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도록 하자입니다. 실제로 저희 서비스엔 수십만 원 상당의 장비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장비까지 약 10,000가지 이상의 상품이 등록이 되어 있고 서비스 내 리뷰 약 5천여 개 평점은 92점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은 고객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자체적으로 개발한 RMS 시스템을 통해서 파트너사 관리부터 실시간 예약 현황 조회까지 다양한 곳에 저희 기술을 적용해서 진입 장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만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는 주당 7%라는 놀라운 성장률을 만들어냈으며 이를 월별로 다시 나눠 봤을 때 월 평균 30%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5월에는 저희가 월 거래액 1억, 그리고 8월 달에는 1억 5천만 원, 지난 9월에는 약 3억 원에 가까운 거래액을 만들어냈고요. 이번 10월 달에는 5억 원 상당의 거래액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의 이제 취약점이 계절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점이었는데요. 저희는 이 약점을 카테고리를 다양화하고 렌탈 상품을 세분화함으로써 극복하여서 실제로 분기별로 30%에 해당하는 안정적인 거래액을 만들어냈고 이는 작년 대비 약 4배에 해당하는 성장 수치입니다. 이러한 성장 동력에는 크게 두 가지 상품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지난 3월부터 테스트한 구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전거 리스 상품입니다. 복수의 금융사들과 국내 최초로 아웃도어 장비 리스 상품을 출시하였고 월 평균 60%라는 놀라운 매출 성장률을 만들어냈습니다. 추가적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캠핑 장비 렌탈 서비스입니다. 저희는 현재 텐트 기준으로 약 100여 동의 재고를 운영 중에 있으며 9월부터 10월까지는 전체 재고가 품절되는 높은 예약 회전율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향후 사업 계획입니다. 저희는 지금 국내외 50여 곳 이상의 메이저 유통사들이 플랫폼에 입점하여 그들의 자산을 사용 타겟에 맞게 렌탈 상품화하여 운영 중에 있고요. 이 렌탈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용자 데이터들을 유통사들에게 다시 제공함으로써 선순환 비즈니스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용자들의 데이터들이라고 하면 저희 플랫폼에 누적 12만 건 이상의 데이터들이 쌓여 있고 대표적으로 아웃도어 장비를 이용하다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데이터들을 취득하여서 저희는 국내 대형 보험사들과 아웃도어 장비 전문 보험을 새롭게 출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 아웃도어 장비 시장은 매우 큰 시장이지만 아직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비율은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굉장히 보수적인 아웃도어 장비 유통사들의 영업 정책, 그리고 온라인으로 거래되기 힘든 장비의 특성 때문인데요. 저희는 이러한 한계점들을 국내 유통사들과의 단독 파트너십을 통해서 라이클 단독 상품들을 입점시키고 있고 실제로 자전거 기준으로 전 세계 모든 브랜드 상품들이 저희 서비스에 입점되어 있어 국내에서는 가장 많은 장비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 배송이 어려운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국 200여 곳에 달하는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사용자 위치에서 가까운 지역에 수령할 수 있는 형태로 이 한계점들을 극복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장에 침투하기 위해서 1차 소매 시장과 2차 유통 시장으로 나누는데요. 1차 소매 시장에서는 기존 오프라인 구매에 불편했던 구매 경험을 구매 앞단에 발생하는 렌탈, 리스, 정기 구독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상품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고 향후에는 파편화되어 있는 유통 시장에도 저희 플랫폼을 진출을 하여서 아웃도어 장비의 유통부터 최종 구매까지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하는 것이 저희 플랫폼의 시장 침투 전략입니다. 저희 팀은 지금 총 1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오늘의 집, CJ, 홈플러스 등 유수의 기업에서 초기 팀빌딩 경험이 있는 훌륭한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머, 롯데 등 국내를 대표하는 엑셀러레이터 분들로부터 시드라운드 투자를 집행했고 저희 서비스에 대한 성장성을 입증받아 작년에는 미국의 스트롱벤처스로부터 프리 A 라운드를 유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복수의 투자자분들과 시리즈 A 라운드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10월 중으로 라운드가 클로징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렌탈 서비스로 이 플랫폼을 성장시키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렌탈이라는 저희 라이클 플랫폼만의 강력한 상품을 기반으로 해서 아웃도어 장비의 유통부터 최종 소비까지
이 소비 여정에 파이프라인을 연결시켜서 하나의 플랫폼으로 구축하는 것이 저희의 궁극적인 비전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라이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네 번째 발표 기업 주식회사 더메이커스의 장민규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인공파도 기반 기술로 레저 장비를 통해서 지역의 레저 문화를 만드는 주식회사 더 메이커스입니다. 누구나 즐기고 있는 여가 생활 중에 저희는 물속에서 하는 이러한 레저 생활 가운데 스포츠, 레저, 체험, 그리고 취미 활동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러한 레저 생활에서 어렵게 느끼고 있는 서핑을 즐기려면 바다에 나가야 되고 내륙 지방에서는 너무 먼 거리에 있고 그리고 이러한 환경적으로 좀 지리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이러한 요인들과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시설이 많이 부족하고 수영장 한 개소당 13만 명이 이용해야 되는 그러한 현실에 적혀 있습니다. 또한 로컬에는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고 가민화되어 있는 이러한 시설들 때문에 로컬에는 상당히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설비 또한 부족해서 스포츠 레저학과에 대한 교육들도 그러한 교육 수준들이 많이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는 인공파도 기반으로 저희가 자체 개발하여서 이동식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장비들을 로컬의 단위에서부터 보급을 해주고 운영을 해주면서 최종적으로는 사계절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이러한 레저 생활에 대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공파도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로컬의 레저 문화를 바꿔가는지에 대해서 이 흐름으로 얘기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국내 최초로 국산화된 인공 서핑 장비를 개발하였습니다. 이는 이동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속도 조절, 온수, 정수 시스템을 전 자동화를 통해서 패키지화를 시켜서 저희가 특허와 상표를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체 시스템과 장비를 통해서 저희는 경상권에서는 처음으로 실내 인공 서핑장 브랜드인 서핑역을 오픈하게 되었고요. 사진에 보시는 것과 같이 부산 기장에 위치한 저희 직영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단부에는 저희 이동식 서핑 장비가 해운대 하나리조트 야외에 설치가 되어서 인공 서핑장이 야외에서도 설치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신 그러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의 수익 모델은 이러한 운영을 통한 직영과 그리고 지자체 교육에 대한 운영, 위탁 운영에 대한 수익과 그리고 장비 설치, 교육기관이나 스포츠 센터에 대한 장비 설치 판매 수익 그리고 신규로 오픈하게 되는 시설에 대한 수익으로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운영에 대한 지표를 보시면 현재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에 대한 지표입니다. 월 평균적으로 한 1,000명 이상의 방문객들이 방문해주고 계시고 주요 타겟인 25세에서 45세 3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아이들과 가족 단위로 많이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이버 기준 평점 기준으로 봤을 때 약 한 4.5점 만점에 4.8점 정도의 높은 서비스와 아이들에 대한 만족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처음에는 체험형으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저희가 회원제로 전환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교육에 대한 저희 교육 매뉴얼에 대해서 수강을 받고 계시고요. 이를 통해서 저희가 초기에는 지원사업과 정부 지원사업과 시드 투자를 유치를 하여서 초기에 시장을 진입하고 사업화를 해나가고 올해는 약 15억 정도의 매출을 달성을 할 수 있을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시설에 대한 전국 단위의 시설에 대한 확충과 그리고 플랫폼화를 시키는 준비로 올해 프레이 투자 약 5억 정도의 규모를 리드 투자자와 함께 현재 라운드에 같이 참여할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현 시점에 이렇게 시장을 확대하고 점유율을 높여 나가려고 하는 이유는 먼저 시장, 레저에 대한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국내 서핑 인구는 서핑협회 통계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이미 70만 명이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었고 그리고 해양 수중 레저로 겨울 스포츠에서 여름 그리고 해양 수중에 대한 레저 스포츠로의 트렌드가 변화되면서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체험형 여가, 1인 1여가 시대, 여가 관광 시대로의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시장 내에서 약 95조 원의 레저 스포츠 산업에 대한 시장 안에서 저희는 초기 수익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 목표를 위해서 저희는 단기적으로는 저희의 개발된 제품을 통해서 시설을 또한 설비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고요. 이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저희의 시설과 그런 유저들을 좀 더 플랫폼화해서 저희의 교육 매뉴얼과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구독을 할 수 있는 서비스로의 플랫폼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다음 세대들이 누구나 교육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교육적인 측면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성장을 위해서 첫 번째로 저희가 인공파도 모듈 저희 기반 기술을 통해서 인공 수영 장비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사진은 조립식 수영장에서도 충분히 설치가 가능한 이 설치 용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고요. 일반 수영 대비해서 3배 높은 운동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는 다이어터나 아니면 개인적인 운동을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고 전문 스포츠인들에 대한 양성과 군부대 훈련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며 또한 재활 그리고 헬스케어적인 부분에서도 확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신규 운영장에 대한 오픈과 이러한 설비에 대한 판매뿐만 아니고 저희의 장비 어트랙션을 통해서 다양한 브랜드들과의 협업을 할 수 있는 프로세스로 해서 수익 모델을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산화를 통한 가격 우위와 그리고 서핑, 수영에 대한 플랫폼화를 진행하면서 저희의 장점인 이동식 기반하고 설치 용이성에 대한 장점을 부각화해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이를 통해서 예상되는 손익을 보시면 저희 23년도에는 약 137억 원의 매출을 먼저 시설 확장에 따른 매출 성장과 그리고 그 시설에 대한 유저들을 저희의 교육 매뉴얼이나 운동 프로그램을 구독할 수 있는 플랫폼화를 진행하고 또한 해외 진출에 대한 부분으로 파악을 하여서 해외 진출에 대한 자본 유입으로 해서 판단 근거가 되었고요. 저희가 조달 계획은 1차는 완료가 되었고 2차 프리에이를 브릿지 단계로 보고 있고 내년에는 저희가 시리즈 A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내년 상반기에는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퍼스트 펭귄 트랙으로 해서 저희가 자본 조달 계획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18년도 3월에 법인을 설립하였고요. 이후에 벤처기업 인증이나 한국관광벤처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는 부산 대표 기술 창업 기업으로 선정되면서 계속 성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팀원들은 각 프로젝트별로 역할 조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각 주요 파트너사와 기술 제휴나 파트너 협약을 통해서 같이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하게 인공 서핑장이나 수영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회사가 아니라 저희는 로컬 단위에서 저희의 장비와 시설들 이를 통해서 로컬이 가지고 있는 개인 건강이나 도시 재생적인 부분에서 주거나 문화적인 문제들을 조금 더 가치 있게 해결해 나가고 임팩트를 창출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이상 더 메이커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5번째 발표 기업인 주식회사 스포투의 김영진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인도어 피트니스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는 스포츠의 김영진입니다. 네, 앞에 있는 스트라바라는 서비스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특히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급성장한 기업인데요. 대표적인 피트니스 커뮤니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단순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하드웨어가 없어도 스마트폰에 탑재되어 있는 GPS 트래커 이거 하나만으로도 사용자가 이동한 속도, 이동 거리 이런 것들을 그 GPS 맵에 매칭해서 보여주는 굉장히 단순화된 서비스인데요. 전 세계 244개 국가 그리고 7,400만 명의 사용자들이 있고요. 매주 2,100만 개 이상의 데이터가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이 사용자들이 올리는 데이터를 보면 80% 이상이 사이클 통해서 올라온 데이터들이고요. 나머지 20%가 좀 못 미치는 데이터가 러닝, 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트레킹이나 스키, 카야과 같은 운동이들입니다. 모두 공통점이 있죠. 네, 이제 밖에서 주로 아웃도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입니다. GPS 기반으로 하기 때문인데요. 사실 그 OECD 국가들의 데이터만 보더라도 전 세계 이제 피트니스 클럽에서 등록해서 운동하는 사람들만 해도 1억 7,400만 명이 이상이 되고요. 이들 중에 매일매일 짐에 가서 운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만 해도 약 3,500만 명 이상이 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웃도어가 아닌 짐에서 실내에서 이제 피트니스, 여가,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데요. 이분들을 대상으로 한 대형 커뮤니티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없으시죠? 이렇게 실내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을 위한 이런 사람들이 안에서 즐기는 플랫폼이나 피트니스 커뮤니티는 사실 전무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출발을 했고요. 왜 이런 초대형 커뮤니티가 존재하지 않을까? 왜 유지된다고 해도 결국에는 명맥을 달리하고 사라지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핵심은 데이터에 있다고 봤습니다. 과연 이 운동을, 이 활동을 측정해서 데이터로 사용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집중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러닝과 사이클링,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쉽습니다. 얼마나 이동을 했고 얼마나 빠르게 이동했는가. 여기에 그 이동 간의 사용자의 심박수, 신체 상태의 변화만 매칭해서 보여준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지표들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반대로 짐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운동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동작을 어떤 자세로 했는지, 그리고 어떤 무게로 얼만큼 반복했는지, 이 운동 볼륨과 신체 상태까지 매칭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기존의 GPS 데이터로는 측정이 불가능한 영역이죠. 실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한 자이로 센서로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대부분의 피트니스 트래커나 스마트워치는 손목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불가능하겠죠. 다시 한번 보자면 러닝과 사이클링 같은 이동 기반의 아웃도어 스포츠 같은 경우는 신체 상태에 매칭하면 구간별로 내 신체가 어떻게 변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운동들은 기존의 데이터로는 이것밖에 얻을 수가 없어요. 측정 시작과 종료까지 내가 이렇게 변화했구나.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동작을 인식해서 각 동작들을 매칭해주고 세세하게 구분해줘서 내가 이 운동을 할 때 이렇게 변화했지 왜 그랬을까? 이런 운동 볼륨을 가져가서 그랬구나 라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면 어떻게 했나? 라는 데서 출발을 하게 된 거죠. 기존의 스마트워치나 피트니스 트래커는 사실 이게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들이 가능한 하드웨어를 직접 개발을 하게 됐고요. 3년간의 개발 끝에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문 스포츠 선수 수준의 고강도 운동 측정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스포츠 프로 버전하고 일반 대중들도 이용할 수 있는 라이트 버전 두 가지를 개발을 했고요. 이 기기를 개발하고 1년간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쌓아서 라벨링하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딥러닝 기반의 스포츠 모션 저징 엔진을 고도화시키는 과정에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이제 운동 동작들을 패턴화된 모션을 인식해서 운동을 구분할 뿐만 아니라 각각의 랩 단위까지의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여지는 지표 또한 상세하게 각각의 랩 수별로 내가 특정 랩이 궁금하다면 그 랩을 볼 수 있는 거죠. 지도를 거슬러 올라가서 특정 지점에서 이때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저희 스포츠는 이 루틴 기반 운동에서 전체 운동 루틴에 지도를 그릴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제 모니터링 화면이고요. 내가 하는 운동, 측정 시간, 현재 랩수 이런 것들이 영상과 함께 기록이 돼서 더 세세하고 재미있게 운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고요. 이렇게 측정된 기록들은 각각 루틴별로 동작별로 구분이 돼서 기록이 되고요. 이 위에 신체의 변화까지 매칭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하고 재미있는 데이터를 사용자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루틴 기반의 실내 운동을 즐기고 있는 상위 20%의 짐고어들, 그리고 스포츠 선수들, 그리고 신체를 단련해야 하는 특수 직종군, 소방관, 경찰, 군인과 같은 분들을 타겟으로 지금 런칭을 준비하고 있고요. 약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크라우드 펀딩, 해외 킥스타터를 통해 모집한 크라우드 펀딩 유저들을 통해서 지금 베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기 시작과 함께 73명으로 시작해서 현재 한 135명 정도 유저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는 현재 한 1,300여 개 정도 누적 데이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배송이 완료되면서 유저 증가세는 감소하고 있지만 사용 빈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이러한 사용 빈도는 저희가 매월 한 번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서비스 업데이트 때마다 보시는 것처럼 사용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지난 9월에는 사용 빈도가 높은 헤비 유저들, 약 40%의 유저는 주 3회 이상 데이터를 쌓고 있고요. 이들은 거의 매일 한 번 정도 측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리텐션을 보이고 있고요. 저희는 7월부터는 국내 크로스핏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유명 선수들 그리고 코치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저희 브랜드를 캠페인을 통해서 노출을 하고 있고요. 또 자체적인 캠페인도 진행하면서 저희 기술을 일반 사용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대회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기술적인 협력을 통해서 노출을 시도하고 있고요. 지난 해부터는 프로 배구단이나 국가대표팀에 대한 체력 훈련을 지원해 왔습니다.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어 피트니스 분야의 스트라바 같은
플랫폼으로서의 성장을 목표로 열심히 달리고 있고요. 6명의 엔지니어와 3명의 기획자로 구성된 팀입니다. 모두 운동을 좋아하고요. 스타트업으로서는 드물게 초기 창업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턴오버가 없는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중기기업의 마지막입니다. 6번째 발표 기업인 주식회사 복용의 홍부경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퍼스널 모빌리티 제조 기업 주식회사 복용입니다. 저희가 발표할 아이템은 원터치 슬라이드 접이식 하이브리드 이바이크 팝사이클입니다. 첫 번째 개발 동기입니다. 5년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병환이 있으셔서 재활 치료를 위해 다음과 같이 오른쪽 사진과 같이 반으로 접는 접이식 전기 자전거를 구매했었습니다. 네, 막상 구매를 해보니 다음과 같은 3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많이 사용하지 못하고 창고에 넣어둬야만 했는데요. 첫 번째는 접이 방법과 접이 속도입니다. 접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현재까지도 99%의 자전거들이 힌지 방식, 경첩 방식을 통해서 반으로 접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방식은 전기 자전거의 평균적인 무게가 20kg이 넘어가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또한 여성분들이 아이들이 접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어렵게 접은 자전거를 들거나 끌고 이동해야 된다는 휴대성과 기동성의 한계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배터리 용량이 적어서 오래 사용을 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동시에 언제 어디서나 또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빌리티 팝사이클을 만들기 위해서 약 5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저희의 기술과 제품을 소개드립니다. 팝사이클은 자전거의 프레임부터 핸들, 페달까지 모두 원터치 방식으로 3초 내에 접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접은 다음 가운데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자전거의 핸들을 잡고 360도 편리하게 조향하면서 다니실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에 있어서 버스 및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와의 호환성에 있어서 차별화된, 특화된 장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약 82%의 접이율을 보유하고 있는 팝사이클은 일반 승용차에는 2대, SUV에는 4대까지 적재가 가능하고요. 특히 코비드19로 인해서 현재 차박 쪽이나 자출 쪽 그리고 캠핑 쪽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 수요가 점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원포올인데요. 자전거 단 한 대로 모든 연령, 온 가족이 이용 가능하도록 설계를 해두었습니다. 자전거의 슬라이딩이 되는 구간을 50개로 나눠서 설정함에 따라 각자 사이즈에 맞춰서 자전거의 길이와 높낮이, 폭을 가변하면서 온 가족이 모두 단 한 대로 이용 가능하도록 설계해 두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의 기술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5건의 등록 특허와 NET 신기술 인증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12공정을 통해서 제조되던 자전거 프레임을 5공정만에 만들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공정수를 줄임에 따라서 25% 이상의 원가를 절감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얻어진 원가 절감 효과를 다른 제품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확연한 가격과 무게의 차이를 확인하실 수 있는 저희 제품만의 가성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가격보다도 가격을 낮춘과 동시에 무게를 현저히 낮췄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판매하고자 하는 판매 대상은 25세에서 45세 MX 세대를 타겟팅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하여 저희의 가장 핵심적인 첫 번째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버스 운송조합 및 코레일 운송조합 기사님들께 현재 약 300대의 우선 구매 약정이 확보가 되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접이 용이성에 대해서는 89%의 긍정적인 응답과 91%의 대리점 판매 취급 의사 서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B2B에 대해서 또한 해외 수출에 대해서 약 18,000대의 LOI 구매 의향서가 확보가 되어져 있다는 점인데요. 뒷슬라이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4개 기관에서 확보가 되어져 있는 이 LOI 구매 의향서 18,000대는 특히 가장 왼쪽에 있는 대화그룹 같은 경우 현재 30억 원의 계약이 현재 확정이 되어서 변호사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펀딩과 후속 투자 유치까지 현재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특히 B2B 자동차 회사에 있어서 대화그룹과 같이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사은품으로 저희 제품을 증정하는 것을 현재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B2G에 대한 조달청 등록을 위해 현재 우수특허 기반 혁신 제품 최종 심사 단계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B2C에 대해서 현재 전국적으로 대리점이 20개소 확보가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수출 계획으로서 저희는 2022년 1월 크라우드 펀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킥스타터, 그리고 인디고고, 그다음 마쿠아케, 그리고 최종적으로 한국 와디즈를 펀딩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마존 FBA 방식 직수출과 바이크 박람회를 통한 바이어 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5억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2년 킥스타터에 대한 펀딩을 시작으로 대화그룹과의 계약이 확정되고 또한 조달청에 대한 납품까지 양산 1천여도 만의 손익분기점을 달성함과 동시에 90억 원의 매출 목표로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공유 렌탈에 대한 진출과 해외 수출, 부품과 라이센싱을 통해서 2026년 1,050억 원의 매출 목표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금형 제작 단계에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펀딩 인사이더와 이미 계약이 완료되어서 동영상 제작 및 펀딩 기획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산을 위한 조립 창고 및 공장이 모두 확보가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총 대표자와 CFO 그리고 CTO를 포함해서 총 10명의 팀원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대한 투자 포인트로서 저희는 현재까지 한국 벤처 투자와 민간 엔젤의 시드 투자를 약 2억 5천만 원 유지한 바 있습니다. 2020년 소부장 100대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한 저희 회사는 현재 3D 프린팅 기반 신소재 차별화 자전거와 AI 사고방지 솔루션 그리고 수소전지 자전거에 대한 R&D를 현재 이미 진행하고 있는 성장 유망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모빌리티를 통해 사람과 공간, 시간을 연결합니다. 주식회사 복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하며 주식회사 윕스가 수행하는 2021 스포츠산업 창업 활성화 프로그램 스포츠업 데모데이 결선과 시상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